네, 이제 이어서 25페이지에 있는 우리 그 부동산 공법 일반 절차 체계도에서 개발행위 허가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간단하게만 이제 설명을 하겠습니다. 어차피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개발행위라는 게 산을 갖다 깎는다 이런 행위를 한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개발행위 허가를 이제 신청을 하는 거예요. 신청을 하면 건물 토토토 한다고 신청하면 이제 신청서를 제출하겠죠. 서면으로 제출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자 보세요. 이 처분을 하게 돼 있습니다. 처분을 하게 돼 있는데 이제 허가 아니면 불허가 처분이 되겠죠. 그래서 허가 아니면 뭐예요? 불허가가 될 것이고 이 처분에 대해서 이제 주의할 것은 뭐냐면 이제 누가 하냐면 특광특특 시군수가 해요. 특광특특 시군수 수가 며칠 안에 처리하냐면 이제 우리 25페이지 보시면 돼요. 이제 보름 안에 처리를 해줍니다. 15일 안에 처리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허가할지 불허가할지를 이제 서면에 대한 검토를 하는 거죠. 그럼 허가하고 불허가 되는데 이 중에서 이제 기준 면적에서 우리가 이제 참고로 이 개발행위 허가에서 형질 변경이라는 게 있어요. 그럼 형질 변경에 기준 면적이라는 게 있습니다. 면적이 있고 이거는 이제 예를 들면 뭐 주거지역, 상업지역, 생산녹지, 자연녹지 이런 데는 주상생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상생자는 뒤에서 하겠지만 1만 미만, 1만 제곱미터 미만. 그다음에 관리 공업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은 공간농은 3만 미만. 그다음에 이제 보존녹지. 그다음에 이제 자연환경 보전지역. 그래서 여기는 이제 5천 제곱미터 미만으로 이제 개발행위 신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허가를 하면 이제 처분을 할 때 이제 허가를 해서 해주겠죠. 그럼 중간에 이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경우가 있어요. 예외적으로 심의를 거치는 날 예를 들어서 이제 기준 면적 이상을 하게 되면은 이제 심의를 거쳐서 하게 돼 있어요. 처리. 심의 기간은 25일에 포함되지 않고. 그래서 허가를 했는데 이제 조건을 갖다 부과할 수 있어요. 조건부 허가할 수 있는데 이 조건을 했을 때 이 조건 이행하지 않을까봐 이행 이제 보증금이라는 걸 예치시킬 수 있죠. 이행 보증금 예치는 보통 20% 정도 총 공사비 20%를 예치하고요. 이제 현금이 원칙인데 예외적으로 이제 증서로 할 수가 있어요. 이행보증 예치 사유가 이제 언제 반환하면 이건 준공시 반환이에요. 준공시 반환하게 되고 준공이 끝나고 나면 반환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건물 토토토라고 배웠던 모에서 물건 적시라든지 토지 분할 같은 경우에는 뭐예요? 준공검사 제도가 없죠. 그러니까 이행보증금도 예치할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이행보증 예치 사유가 이제 기반시설을 설치하든지 토지에 굴착을 하든지 토석에 발파를 하든지 차량에 통행을 한다든지 비타민의 안전조치라든지 이런 데 이행보증을 20% 예치하고 믿어서 예치하여 못 믿었어요. 못 믿어서 예치니까 공공은 예치하지 않아요. 그리고 개발행위 허가를 받으면 이 허가를 받으면 18가지가 의제되거든요. 가지가 의제되는데 뭐 산지정형과 농지정형가 의제가 되는데 그래서 건축허가는 의제되지 않아요. 건축허가는 의제되지 않습니다. 건축허가는 따로 받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일단 거기까지 받고 우리 개발행위 신청해서 기후환경조의 서류 제출이라고 해서 우리 봤을 때 그것은 가운데쯤에 이제 그림을 보면 여기 집이 하나 있고 여기 기후환경조 서류 제출이 뭐냐면 여기서 기반시설이나 주변에 위해를 미치지 않고 환경관리를 잘하고 조경조치를 잘하겠다고 이제 신청서를 잘 제출한다는 얘기고 그랬을 때 이게 통과되면 18가지가 의제가 된다는 거예요. 서류를 제출하면 건축허가 의제되지 않고 그래서 이제 의견 청취를 했을 때 이거 허가해줄 때 주변에 이제 공공시설이나 이런 게 있을 때는 의견을 들어본 다음에 허가해준다는 의견 청취라는 부분이 거기 있고요. 사람 하나 있죠. 허가를 해주고 허가 기준이라고 돼 있죠. 허가 기준이 이 상단에 여러분 전체 내용에 보면 허가 기준이라고 돼 있을 때 이 상단에 5천, 1만, 3만 미만이라고 했죠. 그래서 아까 얘기했을 때 주상생자가 1만. 그다음에 공간농이 뭐야? 3만. 그다음에 보존이 5천이라는 얘기죠. 허가 제한에서 2+3년은 제가 설명해 드렸죠. 조건을 부과할 수가 있는데 이 조건을 부과할 수 있는데 이 밑에
기굴 발차비 그렇죠 이거 이행보조 예치할 수 있고 밑에 국가 등은 예치하지 않은 미면서 현금 20% 준공후 반환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내용이 전체를 이야기를 정리를 한번 해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성장 관리 방안이라는 걸 짤 수가 있어요. 대한민국 당이 이제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성장 관리 방안이라는 걸 짤 수 있는데 우리 대한민국 땅을 세 수로 나눠요. 시가화 용지, 유보 용지, 보전 용지로 나눠지거든요. 시가화 용지는 이제 주거 지역, 이제 상업 지역, 공업 지역을 말하고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미 그렇죠. 성장 관리 방안을 짤 필요가 없어요. 이미 성장이 되어 있으니까. 유보 용지가 이제 계획 관리 지역, 생산 관리 지역, 자연 녹지인데 그러니까 유보, 그다음에 보전 용지가 나머지예요. 나머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중요한 건 시가 유보만 외우시면 나머지는 보전 용지라고 보시면 돼요. 시험에서 출제가 됐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장 관리 방안을 따는 건 유보 용지와 보전 용지에 대해서만 짜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 보시죠. 유보 용도. 도시계획 심의를 거쳐 개발 행위 기준을 강화 또는 완화하여 유통하는 것은 자연 녹지 계획 관리 지역 뭐야? 생산 관리 지역이 되죠. 생산 관리 지역. 그 다음에 이제 보전 용도. 도시계획의 심의를 통해서 개발행위 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 생산 녹지, 보전 녹지, 보전 관리, 독립, 자연환경 보전 지역인데 그냥 이걸 뺀 나머지 주거 지역, 상업 지역, 공업 지역을 뺀 나머지 그러면 유보 용도 지역과 보전 용도 지역에 대해서 성장 관리 방안을 짜는 거예요.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3번에 보시면 시가 성장 관리 방안에는 다음에 각호의 사항도 1호와 2호를 포함한 둘 이상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1번과 2번은 필수고 3, 4번은 임의잖아요. 그래서 도로에서 필수가 돼서 기하고 뭐야? 기반시설 설치. 이번에 건축물의 용도 제한 어디서 많이 본 거죠? 그거는 필수란 말이죠. 근데 3번하고 4번은 임의 규정이에요. 3번에 보면 건축물의 배치 형태 색채까지 있죠. 그래서 배형 색선이라고 배치 형태 색채 건축선이었었잖아요. 그래서 높이에 높이. 성장이니까 높이라고 외우시면 돼요. 배형색 높이가 들어가면 됩니다. 이게 들어가면 되고 이런 성장 관리 방안을 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시험에 출제된 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특수 지역으로서 이제 기반시설 부담 구역이라는 데가 있어요. 기반시설 부담 구역은 이제 우리가 이제 뒤에 설명했지만 이 개발밀도 관리 구역이라는 게 있어요. 자, 개발밀도 관리 구역이라는데 개발밀도 관리 구역이라는 게 설명할게요. 관리 구역이 있고 이 개발밀도 관리 구역은 도시의 주거 지역, 상업 지역, 공업 지역을 말하거든요. 기반시설이 부족해요. 근데 더 이상 설치하기가 곤란한 지역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점에서 뭐야? 건폐율과 용적률을 강화하게 돼 있거든. 규제를 강화하는데 대통령령에서는 용적률의 50% 범위에서 강화하게 돼 있어요.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하고 그 개발밀도 관리구역은 개발을 할래도 뭐예요? 더 이상 땅이 없으니까 강화하는 건데 그 외 지역을 결국은 그린벨트 같은 걸 풀어서 개발을 하려고 하거든요. 규제를 완화해서 개발을 하는데 이제 이 동네에서 이제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한 다음에 이걸 갖다가 이제 개발밀도 관리구역 외 지역에서 외 지역에 대해서 이제 기반시설을 설치 계획을 짜는 거예요. 이걸 기반시설 부담 구역이라고 하거든요. 여기에 지구 단위 계획하고 유사한 거라 보시면 돼요. 그래서 기반시설 부담 구역을 하기 전에 먼저 개발밀도 관리구역을 설명할 건데 이 개발밀도 관리구역은 밑에 그림에 있어요. 그림에 개발밀도 관리구역이라고 되어 있죠. 먼저 자 읽어볼게요. 기반시설이 부족한데 설치가 곤란한 경우. 그래서 오른쪽에 특광, 특특시, 군수가 심의만 거쳐 지정한다. 이때 심의만 합니다. 왜냐하면 개발밀도 관리구역 지정하면 10층짜리가 5층짜리로 규제가 강화되거든요. 그래서 건폐율, 용적률 강화한다고 되어 있는데 용적률만 뭐야? 법에는 건폐율, 용적률이라고 되어 있지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에서 강화한다고 되어 있는데 대통령령에서는 용적률만 강화하고 있어요. 50%. 그래서 이제 개발밀도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에서만 됩니다. 특강, 특특, 시군수가. 그래서 기준하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공부하다 보면 기준 그러면 대부분 국토교통부 장관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이제 써주셔도 됩니다. 국가계획하면 항상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하고요. 기준하면 뭐예요? 항상 국장이 결정합니다.
근데 예외적으로 나중에 도시군 계획 시설 도로 같은 거에 설치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 그래서 기준 그럼 국장, 국가기준 기준을 잘 모르면 국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국장이 정하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지역이냐 예를 들면 거기 그 그림의 바로 밑에 보면은 뭐라고 돼 있냐면 보세요. 도로가 현저히 지체돼 막혀. 국토교통부에 정하는 도로의 20% 미달된다는 건 다른 데는 10차선인데 여기는 8차선밖에 안 돼. 2년 내에 수도 수용량이 초과되고 하수도가 초과돼요. 그럼 수도와 하수도가 초과되니까 뭐야? 더 들어오면 안 되는 거죠. 더 설치하려 2년에 학생 20% 초과. 잘 모르면 20%예요. 오른쪽에 기준에 맞게 지정한다고 돼 있죠. 경계는 예를 들어서 개발밀도 관리구역을 지정할 때는 이 도로를 기준으로 해서 이쪽은 지정되는 지역, 이쪽은 안 되는 지역 이런 식으로 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계는 도로, 하천, 그밖에 특색 있는 지형지물을 이용하나 용도 지역의 경계선에 따라 경계선이 분명해야 되고 구역 안의 기반의 변화를 주기적으로 검토해서 요구 강화 또는 완화하거나 해제. 웬만하면 뭐야?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니까 해제를 해줘야 된다는 얘기고. 그래서 결국 여기가 핵심은 뭐예요? 공급이 부족한 거잖아요. 그래서 기반시설 부담구역을 해서 그린벨트를 풀어서 집을 짓게 되는데 그린벨트에 대해서 뭐가 없어요? 기반시설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기반시설 부담금을 이제 토지 투자자에게 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읽어보도록 하죠. 기반시설 부담구역 보겠습니다. 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기반시설 부담을 지정하여야 한다. 하여야 한다 비춰주세요. 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 하여야 한답니다. 다만 개발에 집중되어 기반시설의 계획적 관리에서 필요하다고 했냐면 이렇지 않더라도 이 다 네 가지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해도 지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필요적 지상 플러스 알파로 임의로 돼 있다는 거예요. 이제 읽어보겠습니다. 1번. 법령의 제정 개정 등 생기전에 완화 또는 해제되는 지역. 완화. 그린벨트가 해제됐으니까 완화되는 거죠. 완화되고. 그 다음에 용도지역 등이 변경 또는 해제되어 즉 상업지역이 주거지역이 된다든지 변경되어서 완화되는 지역. 해당 지역의 전년도 개발행위 건수가 몇 퍼센트? 잘 모르면 20% 증가되는 경우. 그 다음에 해당 지역의 인구 증가율이 그 지역에 속하는 특별 특수에서 몇 프로? 20%. 잘 모르면 20%가 됩니다. 자, 그러면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했을 때 여기 면적이 너무 작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10만 이상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반시설 부담은 기반시설이 적절히 배치될수록 10만 이상 제곱미터 하도록 한다 이렇게 돼 있죠. 됐어요. 그럼 이제 기반시설 설치 계획. 자, 구역이 지정돼 있으니까 이제부터 뭐예요? 기반시설 설치 계획을 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27페이지에 보면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기반시설 설치에 수립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근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지구 단위 계획도 난개발을 방지해서 짜는 계획이잖아요. 그럼 지구 단위 계획에는 뭐예요? 기반시설하고 뭐예요? 건축물의 용도 등이 필수적으로 들어가죠. 그러면 어느 지역에 지구 단위 계획이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기반시설 계획을 따로 짤 필요가 없다. 그래서 지안에 기이 있다는 거예요. 지안에 기하고 건이 있으니까 지구 단위 안에.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수립한 것으로 보고요. 기반시설 부담구의 지정 고시는 몇 년? 1년이 되는 날까지 기반시설 체계 수립하지 않으면 1년이 되는 다음 날에 지역은 해제된 거로 본다라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구역이 지정됐잖아요. 구역이 지정됐으면 몇 년? 1년 안에 뭐예요? 계획이 나와줘야 된다. 이 빨간색이 나오지 않으면 해제된 본다는 거죠. 자, 여러분들 이제 지 안에 기가 있는 거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좀 설명할 때 기반시설 부담구역 있죠? 그다음에 도시군 관리계획상 지구 단위 계획이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기는 몇 년이면 아까 1년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지구 단위 계획은 몇 년이었죠? 3년이죠. 그다음에 아까 몇 년이죠? 면적이 10만이라고 했어야 됐어요. 아까 10만이라고 했죠. 아까 10만. 근데 지구 단위 계획은 비도시에서는 30만이거든요. 제가 설명하겠지만. 그래서 헷갈리지 않도록 정리하면 기관지가 아프면 다음 날 병원 간다 이렇게 외우기도 하는데 나중에 문제 풀면서 정리하겠지만 이렇게 일단 정리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 양가로서 한번 해보시면 기반시설 시설 설치 비용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기반시설 설치 비용의 부과 대상인 건축행위는 몇 제곱미터? 200제곱미터. 보통 건축행위에 대해서 기반시설 부담금을 내거든요. 초과가 되는 거예요. 단독 숙박시설 이런 것들을 하는데 예를 들어 기반시설 부담금이 됐을 때 기본 보장을 해주는 게 200제곱미터까지거든요. 만약에 300제곱미터다라고 하면은 200제곱미터까지는 안 까줘요. 그래서 제곱미터당 10,000원이다 그러면 100만 원만 내면 되는 거예요. 왜? 200제곱미터 빠지니까. 만약 180으로 줬다 그러면 0원이 되는 거죠. 그런데 기존에 있는 건물의 기득권은 보호해주거든요. 그러면 250을 때려 부시고 300으로 했다 그러면 만약 제곱미터당 10,000원이면
100을 내는 게 아니라 50만 원만 내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예. 그래서 읽어보도록 하죠. 기반시설 설치비용의 부과 대상인 건축 행위는 200제곱미터 기존 건축의 연면적을 포함한다. 그러니까 250일 땐 200으로 계산해 250으로 계산한다는 거예요. 포괄은 건축 신축, 증축 행위, 밑줄, 개축, 재축은 안 들어갑니다. 개축, 재축은 안 들어가고 신축, 증축 행위로서 자. 다만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신축하는 경우에 기존 건축의 연면적을 초과하는 건축행위는 부과한다. 그러니까 다 때려 부셔도 내가 270을 때려 부시고 300을 줬어도 270까지는 지었던 건물을 인정하고 30만 추가로 낸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2번 특광특특시 군수는 납부 의무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건축 허가를 받은 후 2다리로 걸어가서 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가하고 납부가 있는데 부가는 허가를 안 받으면은 기반시설 부담은 낼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허가 후 2달이고 2다리로 걸어간다. 그래서 납부는 건물을 질 때 허가 받으면 허가 받으면 졌는지 사용 승인이라고 그래요. 건축법에서. 그래서 사용 승인 신청 전에까지 납부를 해서 납부 필증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사용 승인 신청 전까지 납부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에서 납부 사용 자 2번 보세요. 특광특특시 군수는 납부 의무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로 건축을 받은 2달 이내에 부과해야 되고 납부자는 사용승인 신청 시간이 낸다. 자 그다음에 이제 특광특특시 군수는 기반시설의 설치 비용의 관리 및 운영에서 기반시설 구당별로 이라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제가 기반시설 부담구역을 여기만 지정했잖아요. 만약 여기도 있다. 그럼 이게 1번, 이게 2번이에요. 그럼 여기서 기반시설 부담금을 한 거는 여기다 써야 되고 여기서 뜯은 것은 여기다 써야 되거든요. 다른 데 낼 수 없어요. 그럼 따로따로 돈을 관리해야 되는데 다른 기반시설 부담을 특별회계라는 걸 넣어요. 딴 주머니를 찬다는 특별회계를 구성해서 따로 한다는 얘기죠. 특별회계. 그래서 특별회계라는 말이 들어가야 됩니다. 특별회계를 구성해야 된다. 설치. 그 다음에 이제 4번은 납부된 기반시설 설치 비용은 해당 기반시설 부담구역에서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 확보 비용을 사용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그 정도는 가능하고 좀 보충 설명하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돈이 없다. 돈이 없으면 내가 땅으로 제공할 수 있나 이것만 참고로 보충 설명해드릴게요. 물납은 가능한가? 그래서 물납은 써주셔야 됩니다. 가능하다. 즉 땅으로도 가능해서 할 수가 있냐? 이것이 가능하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것만 적어놓으시면 되고 저희가 이제 OX 방식은 좀 심화된 내용들을 많이 다루어서 하지만 우리가 빵꾸노트 같은 경우는 아주 기본적인 내용들을 여러분이 채워넣을 수 있느냐 훈련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읽으면서 이렇게 빵꾸 채우면서 아 이게 중요한 부분이구나 체크하는 거고 이제 실전 시험 문제에 들어가는 좀 디테일한 지문들은 또 기출 문제라든지 또는 OX 문제라든지 이런 걸 검토해서 더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그 빵꾸노트를 채우면서 여러분들이 공부 들으시면서 아 이런 게 중요한 거구나 해서 일종의 노트 정리하듯이 이렇게 가볍게 보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정리가 됐고요. 우리가 이제 28페이지에 가면 어떤 내용들이 나오게 되면 도표가 몇 가지가 있어요. 도표가 몇 가지가 있는데 그 도시공계획설 사업의 절차도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이 부분부터는 이제 가볍게 보시면 돼요. 지금까지 한 건 이제 빵꾸노트고 지금까지 했던 걸 좀 총정리해서 한번 봐주시는 부분이 있는데 하나씩 이제 제가 분열할 거예요. 그 표가 있는데 밑에 이제 위에 표랑 밑에 표가 있죠. 그래서 밑에 있는 게 단계별 집행계획이라는 게 있죠. 단계별 집행인데 자 보세요. 자 기반시설을 갖다가 자 보세요.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하면은 도시군 계획설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거 갖다가 뭐예요? 도시군의 설치, 정비, 개량하면 자 보세요.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도시군 계획 사업에서 예산이 필요하니까 이제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는 거죠. 배웠잖아요. 집행계획이 들어가는데 여기에 대한 거 1단계랑 2단계를 짜게 되는데 자 1단계는 3개월 내야 되고 2단계는 3개월 내에 3년이죠. 할 생각이 없고 단계별 집행계획은 보통 3개월 안에 나와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좀 늦어진 건 2년까지 나오게 되는데 일단 거기까지에 대한 이야기에서 이제 이야기를 할 겁니다. 밑에 이거
단계별 사건 보호에서 재원 조달과 보상 계획이다. 단계별 돈 계획이다. 즉 옆에다 사업 계획 X라고 써요. 사업 계획이 아니다. 사업 계획이 아니고 돈 계획이다. 이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들어가는 내용이 수리권자는 원칙 특광특특 시군수가 짜요. 그 돈 들어가는 건 제일 잘 짤 수 있으니까 예외적 국장과 도지사가 지가 짜려면 짜고 수리 기간은 도시공에서 결정해서 2년에서 하는데 3개월 내에 수립하는 사건 안 된다는데 그냥 3개월을 정확하게 기억해서 법대마다 조금씩 다른데 2년에서 3개월로 정리해 놓으시면 돼요. 예, 이거 2년짜리 그냥 여러분 외우기 불편하니까 X표 치셔도 됩니다. 그래서 3개월. 수립 방법은 1단계는 3년 내에 하는 거고 2단계는 뭐예요? 3년 이후인데 자, 우리가 이제 맨날 1단계는 1단계고 2단계는 2단계일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도로가 뚫리게 되면 1단계에 있었던 건 다 완공이 되면 2단계에 있었던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3학년이 졸업하면 2학년이 3학년 되고 1학년이 2학년 되고 중학교 3학년이 신입생으로 들어온 것처럼 계속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고하면 언제 한다고 이제 공고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거기 이제 왼 이게 절차도라는 부분인데 이게 도로 하나 뚫을 때 어떻게 절차가 되는지에 대한 얘기예요. 우리 전번에 했던 자 거기 보세요. 8 하나 위에 보면은 하나 둘 셋 넷 그다음에 5 6 7 그렇죠.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까지는 이제 쭉 한번 볼 건데요. 자, 여러분들 이제 도시군계획 결정 고시가 되면은 시도대장 원칙을 국장이 합니다. 그래서 도시군계획설에 부지에서 원칙적으로 뭐야? 건축을 금지하는데 이제 단계별 집행계획을 짰어요, 안 짰어? 짰죠? 짰어요. 그다음에 시행자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면은 시장 군수가 공동 시행은 안 하고 국토교통부 장관, 국가계획, 도지사는 광역계획 때 필요할 때 지가 합니다. 비행정청은 지정을 받아서 하면 돼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면 국장한테 나중에 뭐야 인가 신청하면 되는데 그럼 이제 얘네들이 시행자가 지정되면 뭐야 실시계획을 짜는 거예요. 나 이렇게 실시할래요. 해서 이제 작성은 뭐야 모두 하지만 행정청이 아닌 애들은 뭐 인가를 받아야 되겠죠. 네, 됐어요. 인가. 주민의 의견을 들어서 합니다. 14일 이상. 그다음에 실시계획 고시 이때 토지 수용권이 발생한다고 되어 있죠. 그래서 국가가 뭐야 완장을 채워준 거예요. 그러면 토지 수용권이 발생해요. 예. 그다음에 이제 사업을 시행합니다. 사업 시행을 하는데 이제 시행자 보호 조치로서 확실히 밀어줘야 되겠죠. 그래서 서류의 무상, 등기부 같은 거 공짜로 볼 수 있고요. 공공이든 민간이든 공시송달이 가능하다고 타인 초지에 출입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사업을 한 번에 다 못하니까 나눠서 할 수 있고 인접지도 사용할 수 있죠. 그다음에 이제 공사완료 보고 공사가 다 끝났어요. 그럼 보고를 하는 건데 공사완료 보면 준공 신청하는 거예요. 그러면 국시도 대장이 했을 때는 자기는 자기가 했으니까 공사완료 보고를 할 필요 없이 준공을 하는 게 아니라 공사완료 공고만 하면 되는 거고 일반적인 LH 공사라든지 개인이 했을 때는 뭐예요? 그 민간 사업자가 했을 때는 중공사완료 보고를 한 다음에 중공사 신청을 하면 돼요. 근데 이제 중공검사를 국토교통부는 너무 멀어가지고 자체 지자체에서 하니까 중공검사를 하지 않고 그냥 자체 지자체에 넘기니까 중공검사 X라고 써 있는 거고요. 공사완료 공고를 알려주게 됩니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고, 자 그런 설명했던 부분이 정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절차를 밟힌다는 거예요. 근데 이 절차에 대해서 다 외울 필요 없지만 이런 흐름을 통해서 하나의 도로가 뚫린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단계별 집행계획만 따로 설명을 해드린 거예요. 밑에 설명했던 부분이 됐죠? 그래서 그 단계별 집행계획 대상 도시계획설 오른쪽에 기관에서 결정고시에서 보통 2년이나 3개월입니다. 3개월로 수정해 주시면 돼요. 3개월로 수정해 주시고요.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2년에 하는 것도 있고 3개월에 하는데 여러분 3개월로 결정하라고 외우시라고 했죠. 예, 그래서 이거 결정해 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도시군계획설 절차도라는데 이건 진짜 간단하게 표현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절차에서 시험에 나올 것만 딱 뽑아서 만드는 건데 자, 도시군관리계획서 입안 결정돼서 그죠? 단계별 집행계획에서 실시계획이 나오고 인가 착수 중공검사라고 했잖아요. 아까 했던 내용이고 자 거기 왼쪽에 단계별 집행계획 1단계, 2단계로 나눠진다 그랬죠? 예, 설명했고 그래서 재원 조달 계획이지 사업 내용이 아니다라고 박스의 마지막에 나와 있고요. 시행자 보호 규정 요게 이제 시험에 잘 나오는 부분이니까 미리 한번 정리해 보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행자 보호 규정에서는 서류를 갖다가 뭐야 무상으로 열람할 수 있다라고 했죠. 등기부 등본 같은 거 왜냐면 토지 보상을 할 때 쪼개서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보상금이 들어가야 되는데 서류를 무상으로 열람할 수 있다는 겁니다. 됐죠? 그 다음에 공시송달 전에 얘기했죠. 공시송달에서 원래는 공공만 공시송달을 할 수가 있는데 공시송달 제도를 두고 토지의 수용 사용을 하는데 실시계 인가 고시될 때 사업, 공익사업으로 사업 인정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재결 신청은 공익사업의 토지 취득 보상법에서는 1년 안에 해야 되는데 1년 안에 끝나지 않고 사업 뭐 할 때까지만 사업 끝날 때까지만 하면 되는 겁니다.
인접지라는 건 뭐냐면 사업 부지 외에 주변에 있는 땅을 인접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접지는 수용은 못하고 일시 사용만 할 수가 있어요. 일시 사용할 수가 있고요. 일시 사용, 그렇죠? 그 다음에 인접지는 수용. 그래서 나중에 보상금을 줄 수가 있죠. 토지 사업 부지는 수용하지만 그 다음에 국공유지 처분 제한. 제가 도 얘기했지만 여기 국유지가 있어요. 국유지가 있으면 이거 갖다가 바보처럼 뭐예요? 다른데 매각했다. 그랬을 때는 뭐예요? 이거는 무효다라고 하죠. 무효고요. 그 다음에 인허가 의제인데요. 이 시식의 인가를 받으면 국가가 얘한테 완장을 채워주기 때문에 건축 허가 등에서 27개를 의지합니다. 그리고 타인 토지에 출입할 수가 있도록 하고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사업이 여기까지가 시행자 보호 규정이고, 그럼 시행자 보호 규정에 대비해서 뭐예요? 여러분들이 토지주 보호 중에 10년 미집행에 뭐예요? 매수 청구라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설명드렸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시행자 보호 규정이 그 별표 쳐져 있는 부분이고, 매수 청구는 뭐예요? 토지주 보호 규정이에요. 토지주 보호 규정에서 장기 미집행 토지는 뭐예요? 10년 동안 안 됐을 때, 지목이 대인 토지 소유자는 지목이 되면 됩니다. 나머지는 안 되고 6월 이내에 매수 여부 결정하고 뭐야? 2년에 매수를 해야 된다. 20년 안 됐으니 그 다음날 실효되고, 매수는 뭐다? 현금이 원칙이고 예전 채권을 할 수 있는데 뭐예요? 말씀드렸죠? 매수 의무자 지자체인 경우에 뭐예요? 쓸 필요 없어요. 부재부동산이나 비현무형 토지에서는 3천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뭐야? 채권을 지급할 수 있다 그랬죠. 상한 기간은 뭐야? 10년 이내. 그렇죠? 이율은 뭐예요? 평균 이상이라는 건 뭐예요? 은행 금리 평균 이상으로 지급한다는 건데, 이율은 뭐로 정한다 했죠? 조례로 정한다 했죠. 조례. 이율과 기간은 10년 이내에서 기간은 뭐예요? 조례로 정하고. 그렇죠? 채권의 발행 절차는 지방재정법. 네. 그렇죠? 예, 그 다음에 매수 절차와 가격은 공익사업의 토지 취득보상법. 이렇게 된다는 거죠. 아까 다 했던 거를 총정리해서 표로 한번 봐주신 거예요. 박스 노트에서 여러분 정리했던 부분을 한 번 더 봐주시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국토개혁법의 아주 중요한 내용들 12문제 중에서 8문제에 관계된 내용들 봤고요. 다음 시간에 우리가 건축법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